안녕하십니까. 디어유 대표이사 안종호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넘버원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버블을 확장시키고 팬더스트리 전반을 키워나가는 게임 체인저로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당사에 대해 좋게 봐주신다면 매우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어유에서 CEO로 근무하고 있는 이학희 부사장입니다. 오늘 PT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는 프롤로그에서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인 디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저희의 주요 경쟁력, 또 그 다음으로는 성장 전략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버블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서비스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팬과 아티스트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 커뮤니티의 매체는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아티스트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팬레터의 방식으로 소통을 했었는데요. 온라인이 대두가 되면서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의 카페를 통해서 또는 싸이월드를 통해서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모바일이 대세가 되면서 개방형의 SNS, 즉 트위터,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SNS의 특징이 완전 개방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팬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악플을 많이 남깁니다.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가 팬과 소통을 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아티스트를 좀 더 보호하고, 그 다음에 코어 팬들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수 있는 좀 폐쇄적이고 대신 참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팬더스트리라는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덕질이라고 팬들의 팬 활동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류 동호회 인원수가 벌써 1억 명을 돌파했고, 그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구매 파워가 8조를 넘어갔습니다. 또한 이 팬덤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령대인 MZ세대가 팬덤을 즐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팬덤 문화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팬더스트리 시장에서 어떤 플랫폼이 어떤 포지셔닝을 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유료 팬클럽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문화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아티스트가 콘서트를 개최할 때 그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한 티켓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안표상들이 그 콘서트 티켓을 많이 구매를 하면서
진정한 팬들이 그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병폐를 좀 해결하고자 일단 먼저 유료 팬클럽들을 모으고 그 유료 팬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티켓을 판매하는 그 형태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유료 팬클럽 한 명에게 한 장의 티켓만 판매하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K-팝 문화가 글로벌리 확산이 되면서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던 이러한 독특한 팬클럽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유료 팬클럽뿐만 아니라 이런 팬들과 소통하는 팬덤 문화 또는 소통 플랫폼에 대한 니즈도 해외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티스트들을 매니지먼트하는 기획사에서는 어떻게 팬덤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팬클럽을 운영해야 되는지, 또는 팬들과 아티스트를 소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성에 대한 터치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국내 기획사 또는 국내 커뮤니티들, 팬덤 플랫폼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글로벌 넘버원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구독수가 120만 건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 구독수 중에 71%가 해외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타겟의 대부분 MZ세대는 이미 많은 부분을 모바일을 통해서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고요. 국내 K-팝 4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매출 증가 부분에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디오유 버블은 이미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230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120만 건이 넘는 구독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1%가 해외 유저들이죠. 그리고 90%가 넘는 구독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저희는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12페이지에 저희 회사의 설명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아시는 것처럼 주식회사 디어유입니다. 2017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저희의 최대 주주는 SM 스튜디오스라고 하는 SM 엔터테인먼트의 100% 자회사가 저희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2대 주주로서 약 23%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내부 인력들을 다 포함을 한다면 약 70%를 회사 내부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모바일 가라오케를 하는 회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브라이니클이라고 하는 IT 회사를 합병을 했습니다. 이 브라이니클이라고 하는 회사는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였는데요. 이 브라이니클에서 서비스했던 메신저는 돈톡이라고 하는 메신저와 우리은행에서 서비스했던 위비톡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개발하고 공급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합병하면서 메신저에 대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버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월 달에 SM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를 시작으로 버블 서비스가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해 12월에 FNC, 젤리피시, JYP 등 외부 기획사들을 영입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100만 구독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아티스트를 영입하여서 올해 8월 달에는 120만 구독수를 돌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버블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버블 서비스는 아티스트와 팬이 프라이빗한 1대1 채팅방에서 소통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물론 아티스트가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내면 그 메시지는 그 아티스트를 구독하는 모든 구독자에게 동일하게 발송이 됩니다. 이런 점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티스트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에 이름을 쓰지 않고 골뱅이 3개를 타이핑해서 보내면 서버에서 자동으로 그 구독자가 등록해 놓은 닉네임으로 치환해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이런 부분이 그 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고요. 그 만족감에 대해서는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서 보시면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는 아티스트와 팬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 런칭할 기능에는
투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브이라이브 같이 아티스트와 팬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유저의 70% 이상이 해외 유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티스트와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구글 번역이라든가 팝하고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 해외 아티스트들도 이 서비스를 사용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서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K-POP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앨범이 판매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CD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패키징 되어 있는 사진첩이라든가 아니면 포토카드 등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CD를 사고 있습니다. 저희 버블 서비스는 한 달에 4,500원의 구독료만 지불을 하면 아티스트가 직접 찍은 셀카라든가 아니면 짧게 찍은 동영상들 또는 자기의 소소한 일상들을 메시지로 전달을 해줍니다. 가끔은 아티스트가 노래를 불러서 음성 파일로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블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구독자들은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닉네임을 불러주는 기능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본인이 아티스트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정말 특별한 관계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SNS를 통해서 댓글을 다는 정도의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 지금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그거를 아티스트가 보고서 같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이런 1대1 형태의 메신저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팬들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팬들의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현재 90%가 넘는 구독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구독층은 미디어와 엔터에 관심이 있는 글로벌 MZ세대 여성입니다. 저희 유저들의 이미 86%가 10대, 20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10대, 20대 유저들이 86%라는 것은 앞으로 이 유저들이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아티스트가 나이가 들고 팬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큰 교류가 없이 그냥 좋아하는 추억으로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되게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티스트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저희 버블 서비스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새로운 10대, 20대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 플랫폼의 확장성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 이용자가 97%라는 점입니다. 이 여성 이용자와 남성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쓰는 사용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남성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업데이트할 때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하죠. 다양한 퀘스트도 미션도 제공을 하고요. 그랬을 때 남성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성 이용자들은 그런 대규모 업데이트보다는 한 단계 업데이트를 해서 그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UI도 아주 심플해야 되죠. 이렇게 저희가 향후에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확장을 할 때도 저희의 주요 사용자인 여성 사용자에 대한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이용자 중에 대부분이 지금은 많은 부분이 아시아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K-POP 아티스트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 내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미국 아티스트 3명에서 4명 정도는 저희 서비스에 런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의 구독자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100% 유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독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1년 전체의 매출이 13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84억 원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도 상반기보다 더 높은 매출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저희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6%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기획사에게 정산해줘야 되는 비용은 저희 매출로 포함시키지 않고 그 비용을 뺀 부분을 순액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계속 구독자가 증가를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률은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저희의 주요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독수가 우상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으로 아티스트를 영입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230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서비스에 참여할 아티스트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230명의 아티스트의 대부분이 K-POP 가수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 쪽이라든가 스포츠 스타 쪽에도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의 굉장히 대형 배우 기획사와 많은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배우 쪽의 버블도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해외 쪽 아티스트, 일본이나 미국 중심의 해외 가수들도 저희 서비스에 입점을 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티스트가 입점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들이 구독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구독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의 구독 경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 경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번 구독을 시작을 하면 잘 구독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죠.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넷플릭스를 구독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자님들 중에서 한 달에 한 번도 넷플릭스에 접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 구독을 해지하진 않습니다. 저희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미 90%가 넘는 구독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서비스는 플랫폼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희 버블은 아티스트와 팬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을 제공해주면 아티스트가 그 운동장을 보고서 나 여기서 팬들과 놀고 싶다 라고 결정해서 이 운동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팬들은 자연스럽게 아티스트를 보고 따라서 유입되게 되죠. 그렇다면 그 후에는 이 아티스트와 팬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이 선순환 구조는 완성된다고 봅니다. 이 아티스트들이 연예인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익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서비스는 100% 유료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티팬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고 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코어 팬들이 모여 있고요. 이 코어 팬들은 아티스트들에게 대부분의 칭찬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티스트가 칭찬을 받으면 거기서 힐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소통을 위해서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더 많은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죠. 그러면 구독자들은 이 컨텐츠가 많이 보게 되고 또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구독 수가 늘어나고 구독 유지율이 높아지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확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은 아티스트 풀이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독 수가 증가를 하고 그 구독자 중에는 해외 팬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 팬덤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만족도를 기반으로 높은 구독 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표현되어 있는 저희의 성장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국내에도 영입할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우들, 스포츠 스타들 또는 저희 회사에 아직까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많은 가수들도 저희의 영업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4분기나 내년에 방점을 두고 있는 영입은 미국과 일본의 아티스트들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아티스트를 영입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저희 1대 주주와 2대 주주인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의 강력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입니다.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SM과 JYP는 거의 일본 기업, 일본 매니지먼트사라고 할 만큼 일본 내에 굉장히 탄탄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획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일본의 아티스트가 원활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비즈니스의 문화상 아무래도 그들이 의사결정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는 미국 쪽의 아티스트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쪽의 네트워크도 SM 엔터테인먼트가 슈퍼M이라는 팀을 미국에 런칭을 할 때 캐피톨 레코드라고 하는 회사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피톨 레코드가 슈퍼M을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실제로 팬덤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구나. 팬덤과의 소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SM 엔터테인먼트와 강력한 코워크를 원하고 있죠. 저희도 SM 엔터테인먼트의 도움을 받아서 캐피톨 레코드와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코워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AA라고 하는 미국 내 1위 에이전시 회사와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직접 아티스트와 다이렉트로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내에 적어도 3명에서 4명 또는 5명까지도 미국 내 아티스트를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나름대로 그래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확보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올해 5월 달쯤에 미국의 데드풀로 유명한 라이언 레이놀즈라고 하는 배우가 JYP의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팀의 방찬이라는 멤버의 버블을 자기가 구독을 했다라는 인증샷을 자기의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미국 쪽에 확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 또는 셀럽들도 이 서비스를 알게 될 거고, 그럼 저희가 그 아티스트를 영입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의 성장 전략은 팬 커머스 비즈니스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구독형 서비스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른 포인트에서 보자고 하면은 팬 한 명당 아티스트에게 쓸 수 있는 돈이 구독료인 4,500원 이외에는 더 이상은 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팬커머스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확장하는 방법은 디지털 아이템 스토어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모티콘을 판다거나 또는 아티스트의 손글씨를 폰트화해서 그 폰트를 판매한다거나 하는 실물이 아닌 디지털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ARP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팬커머스 비즈니스는 게임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게임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상위 3%에서 5%가 나머지 95%보다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대부분의 유저들이 남성들입니다. 이 남성들은 아무래도 게임에 돈을 많이 쓰게 되고요. 팬커머스엔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남성만큼 그렇게 게임에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팬커머스에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팬커머스에 돈을 쓸 준비가 된 여성들에게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게 아주 한정적입니다. 굿즈를 구매한다거나 콘서트를 본다거나 유료 팬클럽을 가입하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확대한다면 그 캡을 완전히 뚫어낼 수 있고, 그렇다면 유저들의 ARPU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저희의 주요 유저들인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굉장히 큰 형태의 플랫폼으로 런칭을 할 계획은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고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플랫폼을 런칭할 계획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특성상 아티스트를 포함한 모든 유저들이 카카오톡이나 라인처럼 프로필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필 화면에는 자기가 등록해 놓은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배경 화면을
꾸밀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자기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갔던 여행지의 풍경들을 대부분 설정을 해 놓습니다. 저희는 그 영역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마이홈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를 기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3D로 만들어진 싸이월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유저들이나 아티스트에게 하나의 공간을 주고 유저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 방을 꾸미게 유도를 할 겁니다. 물론 그 꾸미는 아이템들은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아이템들을 많이 배치를 할 수 있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방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유저들이 아이템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유저들끼리 서로 방을 방문을 하기도 하고 아티스트의 홈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아티스트가 내 방을 방문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아티스트가 유저의 방에 방문을 하면 그 유저의 방에는 아티스트가 방문했다는 방문 기록을 남길 겁니다. 그 방문 기록을 저희는 발자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티스트가 유저의 방에 방문을 하면 그 유저의 홈에는 발자국을 남겨주고요. 그리고 그 아티스트를 구독하는 다른 유저에게는 이 아티스트가 어떤 유저의 방에 방문했다라는 푸시를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유저들이 와서 그 유저의 홈을 구경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방을 꾸미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저들이 방을 꾸미고 또는 뭐 아이템들을 사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서비스에서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서비스가 안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기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바타의 옷들이나 아이템들을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옷들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저 공간이 내가 받은 빈 공간이고 그 공간들을 꾸미는데 다 아이템을 구매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가구라던가 아니면 가전제품이라든가 지금 보시는 저런 벽에 있는 브로마이드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구매를 해서 꾸미게 됩니다. 저런 액자들에도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사진들을 계속 갈아 끼워 넣을 수 있는 형태의 아이템으로 판매를 할 수 있죠. TV에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가 플레이가 되고 그리고 저런 인형들도 아티스트를 또는 아티스트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활용한 아이템들로 꾸밀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잘 안착이 된다면 저런 가구들이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도 다 광고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6페이지에서는 플랫폼 확장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멋있는 플랫폼을 런칭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유저들이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에는 디지털 아이템 스토어를 먼저 런칭을 하고요. 내년 3월 내에 마이홈 서비스를 베타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템들을 주고 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 스텝은 유저들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월드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하는 게 저희 서비스가 쉽게 메타버스 서비스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 서비스는 글로벌 넘버원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글로벌 아티스트 풀을 확장을 해서 IP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팬 커머스 비즈니스로 확장을 해서 ARP를 높이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해서 이 분야에선 글로벌 넘버원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지만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로 수익을 내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처음으로 수익을 내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글로벌 아티스트를 확장을 하는데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이번 상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